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커밋해드린 코드는 다 적용하셨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거에 있는 거 DB명으로 바꿔서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 바로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SQL 로그 먼저 켜주시고요. 몇 개 좀 작성을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작성할 쿼리들은 여러분들이 파일 하나 만들어서 따로 보관할 거예요. 근데 진짜 별도의 파일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여기 안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서 보관할 겁니다. 그럼 깃 관리로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중에 뭐 내 거 데이터베이스가 실수로 다른 사람 실수로 날아갔다 하더라도 내가 보관하고 있는 쿼리문들이 있으니까 복구하기가 훨씬 용이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언제든지 다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돌리는 것도 가능해서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할 거예요. 지금 이 방식은 앞으로도 쭉 계속 이어질 거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drop database if exit JDBC article manager 얘를 해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네, 이미 있으면 지우고 다시 만들 거란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이미 있으면 지우고 다시 만들 거라 그런 거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복사해 놓을까요? 이름이 좀 기니까. 사실 JAM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 있어가지고 똑같은 이름으로는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풀네임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create database 이름 그리고 use database 이거 세 개는 우리가 테스트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는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좀 방대하게 쌓아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데이터베이스는 지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한두 개, 두세 개 이 정도만 넣고 테스트를 보통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를 지웠다 다시 만드는 것부터 하면은 중간에 이제 기록 같은 게 안 남아요. 제가 지금 말한 기록이 남는다라는 거는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으니까 테이블도 하나 바로 만들겠습니다. 아티클 이게 id 그래서 int unsigned 그리고 null 그 다음에 primary key 그리고 auto increment까지 그리고 REGDate라고 하는 것도 같이 넣어줄게요. date, time 그리고 null 그 다음에 update date, date, time, null 그리고 title 가차 얘는 한 100 정도 그 다음에 null 그 다음에 body 얘는 텍스트 그리고 null 자, 제가 지금 컬럼을 5개를 만들죠.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 건데 컬럼을 5개를 줬어요.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난널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난널은 왜 필요할까요? 얘가 하는 일은 뭔지 아시죠? 근데 얘가 지금 이 컬럼들한테 다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가 게시물이라고 하면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게시물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이죠. 자, 게시물이라고 하면 이 번호, 이 PK는 당연히 넣을 수가 없는 애니까 무조건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REGDate, 게시물을 썼어요. 작성일이 없을 수 있어요. 게시물을 작성했는데 작성일이 널이래요. 불가능한 일이죠. 의미가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쵸? 업데이트 데이트. 내가 이거 수정 날짜거든요. 의미로만 보면 수정 날짜인데 처음에 우리가 얘한테 값을 둘 다 now로 넣어놓은 다음에 게시물이 수정되면 얘만 다시 now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최초 작성일과 동일한 시점으로 업데이트 데이트까지 값이 채워지겠지만 나중에 수정 기능이 성공을 하면 REGDate는 그대로 있어도 업데이트 데이트는 바뀔 거잖아요. 그때 가서 now를 또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최초 작성일과 수정된 날짜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으려고 만든 건데 얘도 널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애죠.
최초 작성일로 맨 처음에 같이 넣어 놓을 거니까. 그리고 타이틀, 게시물을 썼는데 그 제목이 없대요. 말이 안 되죠. 바디, 내용이 없대요. 말이 안 되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너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 조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따라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컬럼은 널이 들어와도 되겠는데? 그럼 난너를 안 주는 거고, 이 컬럼은 널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난너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테이블들을 다 직접 본인이 설계해서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때까지 수업을 듣다 보면 베이스 라인으로 이제 깔려있는 것들이 좀 있겠지만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 그때 판단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내가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값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난널. 값이 없어도 되잖아. 그럼 난널을 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만드는 거 해놨고요. 그 다음에 바로 데이터 좀 넣어볼게요. insert into article set 해서 아이디는 알아서 증가될 거니까 reg date 여기다가 now, 그리고 update date 여기다가 now, 그리고 타이틀 여기다가 제목일, 그리고 body 여기다가 내용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 똑같이 복사해서 3개만 해줄게요. 제목 2, 내용 2, 제목 3, 내용 3. 자, 이렇게.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얘만 실행하면 안 되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실행해줘야 돼요. 그러면 7 success의 1 warning 이라고 나오는데, 데이터 잘 들어갔는지 조회 한번 해볼까요? 잘 들어갔네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설트문을 3번을 썼어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insert into article set. 이건 복사 좀 하고, 그리고 이 밑에다가 타이틀 N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body에는 자, 이렇게. 이러면 하나의 인설트문만 있어도 우리가 각기 다른 제목과 내용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처음 보는 애가 좀 나왔죠?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이 랜드부터. 이 랜드 뭔지 모르겠죠? 한번 돌려보면 되죠. 셀렉트 랜드. 자, 얘는 이름 봤을 때 뭐 같아요? 네, 난수 발생이에요.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난수 발생. 실행 결과를 보시면 0.45609189984956 이런 식으로 엄청 길게 나왔어요.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0점이겠죠? 0점 해서 뒤에가 다 난수예요. 그래서 돌릴 때마다 이 결과를 잘 보세요. 달라지죠? 그냥 난수 발생입니다. 랜덤, 그러니까 자바로 치면 매스 랜덤. 이거 써본 적 있나요, 우리? 없죠? 매스 랜덤이라고 하는 자바에도 난수 발생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DB도 이런 랜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쨌든 난수가 발생해서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과 얘가 남을 건데, 얘는 뭐지? 자, 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실행시키면 결과가 어때요? 그냥 붙었죠? 그거 해주는 애예요. 앞에 있는 텍스트와 뒤에 있는 애를 붙여 연결시켜준다.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준다. 합치는 거죠. 문자열 합치기.
근데 여기가 이것도 되나? 됐었나? 아, 이것도 되네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랜드가 지금 결과가 숫자로 나온 걸 텐데 그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합쳐준다. 연산이 아니라 그냥 이어 붙인다. 그게 콘캣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밑에 있는 이런 테스트용 3개 말고 이거 하나만 냅둬도요. 얘를 3번 누르면 각기 다른 데이터가 3개 들어가겠죠.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 말고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클릭을 해야 돼요. F9를. 지금 이거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10개 만들고 싶으면 이거 10번 눌러야 되죠. 그럼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를 한 1000만 개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우리 1000만 번 F9 누를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좀 뒤에 가면 그때 자연스럽게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얘도 그냥 살려서 같이 커밋을 하도록 하죠. 이거 같이 저장하도록 하죠. 이거는 전체 복사 하나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여기로 와서 이번에도 프로젝트 클릭 컨트롤 N이에요. 그럼 또 src, lib 얘네들과 같은 위상의 뭔가를 만들겠다 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파일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냥 파일을 만들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 검색하시고 그냥 파일 이거예요. 넥스트. 여기다가 db.txt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줘요. 들어왔죠? 얘는 src와 lib랑 동일 선상에 존재해요. 동일 위상에.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SQL 요구에서 복사해온 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죠? 네, db.text, db.txt. 그러니까 점부터는 확장자를 정해준 거고요. 이름 파일명은 db예요, db. 우리가 db 데이터 저장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이거 저장할 때도 파일 형식을 꼭 텍스트 파일로 안 하고 그냥 SQL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 텍스트 파일로 해놓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거 굳이 여기서 SQL문으로 만들어 놔봤자 어차피 여기서 실행시킬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해볼 거고 아니면은 애초에 연동해서 날릴 건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데이터가 6개예요. 1, 2, 3, 4, 5, 6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PK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세요. 제가 데이터 지우는 걸 할 거예요. 그냥 다 지워볼게요. 지웠어요. 당연히 별거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3개 이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 해볼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아이디가 글이 6개였으니까 1부터 6까지 들어갔죠. 근데 이거 다 지웠죠. 그리고 데이터 지금 또 추가했죠. 몇 번부터 나와야 돼요? 7번부터 나와야 되죠. 자, 잘 나오네요. 딜리트로 하면 PK가 기존에 있던 마지막 값을 기억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지워도 이 PK가 지금 6번까지 증가됐었어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 데이터베이스까지 아예 지운다. 그리고 얘는 밑으로 좀 내릴게요. 여기까지만 돌려볼 거니까 이거 인설트 여기까지 해서 한 번에 돌린다. 그러면 몇 번부터 들어있어요? 1번부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테스트를 할 때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다 살려두고 나서 계속 글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테스트를 하면 글 번호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 상태로 돌릴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같이 날렸다가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안 하고도 방법이 있어요. 이게 트렁케이트 테이블이야.
트렁케이트 테이블 아티클. 자, 지금 데이터 1, 2, 3 들어있어요. 이걸로 지우면 데이터가 없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바로 이거 인서트 하면 아까는 3번까지 있었으니까 4번부터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다시 1번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딜리트로 데이터를 지우는 거랑 트렁케이트로 테이블을 지우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지웠다라고 지금 트렁케이트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이블, 아티클을 그러면 뭔가 테이블이 지워질 것 같죠? 근데 우리 아티클 테이블은 살아 있었잖아요. 데이터만 지운 거예요. 근데 얘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같이 날려버릴 때 이 트렁케이트를 쓰는 거고요. 그냥 진짜 데이터만 지울 때는 딜리트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는 이제 PK나 이런 애들이 값을 기억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차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걸 그냥 같이 해놓으면은 유수까지 세트로 돌려버리면 우리가 절대로 다른 DB에다가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같이 하는 거고, 이거는 딜리트 우리 이거 딜리트 쿼리 했었죠? 데이터 지우는 거. 이거는 그냥 똑같이 하는 거고, 얘는 새로 나온 거긴 한데 그냥 PK나 이런 정보들이 갖고 있는 기억들을 같이 날려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처음 만든 상태처럼 깨끗하게 돌려놓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같이 저장은 안 할게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 실제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테이블도 만들었고 아티클 게시물 데이터 테스트용도 몇 개 넣어놨고 이런 것도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제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이 JDBC 커넥트 테스트를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그대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JDBC 커넥트가 아니라 인서트 테스트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그대로인데 클래스 명만 바뀌어서 하나 생겼겠죠? 이런 애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해봤던 이 커넥트 테스트는 진짜 DB 접속이 가능한지만 해본 거예요. 접속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연결 끊었죠. 이거 콘 자원 껐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그냥 연결 성공하고 연결됐다 확인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이름만 봐도 뭐 해보려고 만든 것 같아요? 실제로 인서트 해보려고. 여기서 이거 실행시켰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아티클 테이블 까봤는데 데이터가 하나 추가가 됐다. 그럼 자바에서 실행을 시켰는데 데이터가 추가가 됐다. 인서트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거 해보려고 테스트. 자, 여기서는 이 클래스 자원 뭐 이런 거 당연히 공통으로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얘가 없으면 접속을 제대로 못할 거니까. 그리고 연결 성공 이거는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어요. 여기 이제 추가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prepared statement 이거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pstmt 이거 그냥 앞자리 그 이니셜 딴 거예요. pstmt 딴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고요. 얘도 널로 일단 기본값 세팅을 해줄게요. 얘는 뭐 하는 앤지는 모르시겠죠? 근데 대충 이 느낌은 있지 않아요? 콘이랑 비슷하게 그냥 어떤 자원을 쓰기 위해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SQL에서 똑같이 임팔도 받았으니까 뭔가 콘처럼 얘도 그냥 자원을 하나 만든 겁니다. 우리가 쓰려고. 이 자원은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면 실제로 쿼리를 날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 콘은 접속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고요. 이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콘을 활용해서 이 pstmt라는 애가 우리가 짠 쿼리문까지 접속 정보랑 같이 날려버릴 거예요. DB한테. 그리고 그 DB가
DB가 이제 그 쿼리문 날라온 거를 받아서 그 접속 정보를 받아서 접속을 할 거고 쿼리문 날라온 걸 받아서 실제로 실행을 시킬 거고 그 결과를 보여줄 게 있다면 우리한테 돌려줄 겁니다. 근데 돌려줄 그 결과가 없다면 그냥 안 돌려주고 끝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자원이에요. 여기다가 string SQL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문자열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쿼리문을 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쿼리문을 이 변수에 담아서 날려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고, 자 여기다가 insert into article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한 줄로 쭉 이렇게 써도 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걸 하려고 이런 거 할 거예요. SQL 플러스는 이거 뭐예요? 네,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뒤에 이어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set 아니지 date 여기에는 now 함수 이런 식으로 계속 쿼리문을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 string SQL이라는 변수는 그냥 문자열을 담는 변수죠. 그러면 지금 요것만 딱 보세요. 이게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뒤에 이어 붙는데요. 그럼 아티클 뒤에 바로 S 왔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아티클 셋이라는 테이블을 찾으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한 칸 뭐 해줘야 돼요? 여기든 띄어쓰기 한 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띄어쓰기까지 합쳐서 문자열로 합쳐질 거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복사 좀 해가지고 셋 이거는 하나만 셋 지워버리고 그 밑에 추가를 할 때도 똑같아요. 근데 밑에 추가할 때는 사실 띄어쓰기를 안 써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짤 때는 얘를 여기다 적어줘요. 그래야 우리가 쉼표를 절대 안 까먹어요. 여기 있으면 생각보다 이거 잘 안 보이거든요. 빼먹어도 티가 잘 안 나는데 앞에다 놓으면 티가 확 나가지고 우리가 이거 빼먹어서 실수할 일이 줄어들어요. 업데이트. 근데 이건 뭐 그냥 취향이에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고 내가 만약에 자주 오타가 나고 자주 실수를 한다 라고 하면 앞에 놓는 게 뒤에 놓는 것보다는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복사해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애한테는 뭐를 넣어볼까?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이거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제목 랜드 그리고 바디 여기에 내용 랜드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까지. 사실 이건 없어도 독단적인 쿼리 하나를 날리는 거랑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안 빠뜨리는 게 좋은 거니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얘를 딱 보고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얘는 그냥 스트링 문자열 타입의 SQL이라는 변수한테 담긴 그냥 문자열이죠. 이거 결국에 한 줄로 쭉 문자열로 구성될 거잖아요. 그쵸? 이 문자열은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 입력하는 이거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 이만큼의 문자열 쿼리가 여기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실행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당연히 에러 나겠죠. 저런 거 없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려는 쿼리를 오타 없이 여기다가 잘 적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네. 대문자도 정확하게 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약간 성향 차이인데요. 저는 보통 쿼리문을 짤 때 대문자로 해요. 근데 안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소문자로 했다고 안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대문자로 하냐면 약간 습관이 든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툴에서 쓸 때 대문자로 바뀌잖아요. 보통 이거 그냥 복사에다가 쓰거든요. 여기서 해보고 되면 그냥 복사에다가 내 거 코드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보통 대문자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칠 때도
그냥 눈에 그게 더 잘 들어와서 대문자로 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소문자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칠 때는 그냥 소문자로 쳐도 알아서 대문자로 바뀌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무조건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한 게 이런 거, 백팁. 여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문자열 들어갈 거니까 홀다운표로 엮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한 거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릴 쿼리문은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제가 pstempty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날려버릴 거라고 했죠? 이 친구한테 넣어줄 거예요. 콘을. 접속 정보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날리는 건 얘가 하는 거고요. 이 안에 날리기 전에 접속 정보 갖고 있는 콘이랑 우리가 방금 짠 쿼리문은 세팅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가 그걸 정보를 갖고서 날라가죠. 그거 해주려고 얘한테 지금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콘에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repare statement.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인자로 우리가 작성한 쿼리를 담고 있는 변수 SQL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prepared statement 이 변수랑 이런 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 자, pstempty한테 execute update라는 애를 실행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이 pstempty라는 자원, 이 변수한테 접속 정보, 콘이 갖고 있는 접속 정보 플러스 우리가 짠 쿼리 세팅을 한 거고요. 그걸 얘한테 이제 넘겨줬으니까 얘가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execute update 이 메서드를 실행해주면 지금 이 접속 정보를 토대로 DB한테 날아가서 접속을 시도해요. 그리고 접속 정보 문제가 없으면 접속을 성공하겠죠?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날린 이 쿼리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리턴 타입이 int예요. 리턴 타입이 int죠. 근데 저는 지금 안 받았어요. 근데 받아볼게요 한번.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서 여기서 출력도 한번 해보죠. 얘가 뭐가 나오나? 역시 뭘 리턴해주나? 한번 보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나중에 실무에서도 계속 쓸 일은 없겠지만 절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이 pstempty 자원이라 그랬죠. 사용 다 했어요. 여기 밑에 내려오면 끝나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네, 자원 꺼줘야 돼요. 그거는 그냥 이거 복사 그대로 하신 다음에 이 콘 부분만 얘로 다 바꿔 끼워주면 돼요. 이렇게. 이거 이만큼 트라이 캐치만큼 밑으로 복사한 거고요. 콘 겹치고 있잖아요. 그 부분만 하나 pstempty로 다 바꿔준 겁니다. 근데 얘를 위로 올려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런 거냐면, 자, 이런 자원은요, 이거는 뭐 거의 쭉 이어질 개념이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런 자원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만든 거에 역순으로 꺼주는 게 좋아요. 이게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쓸 거예요. 컴퓨터를 켜서 네이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컴퓨터를 켜겠죠. 그리고 브라우저를 연다. 그리고 네이버에 접속.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행위니까. 자, 컴퓨터를 켜고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근데 역순으로 꺼주지 않고 컴퓨터를 꺼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어때요? 컴퓨터에 썩 좋지 않죠. 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콘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pstempty를 만들었어요. 이 자원들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끌 때도 얘부터 꺼주고 그 다음 콘을 마지막에 꺼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 막 왜 그런지까지는 알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우리는 만약에 이걸 쓸 일이 있다면 자원을 역선으로 꺼주면 되겠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나 이거부터 만들면 안 돼요? 이 변수가 만들어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콘이라고 하는 애랑 그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애랑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됐어요. 실제로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지금 우리 DB에 데이터가 이렇게 제목 1, 2, 3, 내용 1, 2, 3 3개 들어있어요. 지금 3번 글까지 존재하고요. 자, 얘 실행하면 뭔가 됐대요. 테스트 1 나왔죠? 여기 출력 결과가 1이 나왔대요. 자, DB에 가서 다시 조회해보면 들어왔네요. 근데 얘 지금 4번 글 넣었죠? 기존에 3번 글까지 있었고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당연히 4번 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리턴 값 뭐예요? 1이죠. 얘는 왜 1일까요? 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이걸로 보여드리지 말고 지금 이거 날린 거랑 똑같은 거죠. 방금 자바에서 날린 쿼리가 이거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이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 셋 중에 뭘까요? 자, 이거는 얘입니다. 얘. 몇열에 적용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자바 쪽으로 가져와도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를 쓸 때 안 받은 거예요. 리턴 타입이 있지만 굳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받는 변수를 만들지 않고 그냥 얘부터 쓴 거예요. 쓸 일이 없어요. 얘는 만약에 셀렉트 컬이었다 그럼 조의 결과가 자바 쪽으로 넘어와야 되죠. 이럴 때는 무조건 리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인서트 쿼리 제가 이거 DB 초반에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얘는 이 적용됨 이게 의미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턴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업데이트 쿼리, 딜리트 쿼리도 동일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네. 메시지로 보는 것과 결과로 보는 거의 차이. 그렇죠? 우리가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다면 그게 자바로 생각했을 때 리턴과 비슷한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물론 얘는 지금 인서트 쿼리를 날렸지만 리턴이 존재해요. 근데 그 리턴 값이 쓸모가 없을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인설트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빠르게 한 5번 눌러볼게요. 그럼 데이터 몇 개 추가됐어요? 5개 추가됐겠죠?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자, 이제 인설트가 되는 거를 확인을 했다. 그럼 우리가 게시판 만들었던 거에서 어떤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기능 메인 지금 우리가 게시물 작성과 리스트 기능 2개 만들어 놨어요. 인설트 쿼리가 날아가는 게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어요. 그럼 그 인설트를 통해서 얘를 할 수 있어요? 얘를 할 수 있어요? 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게시물 작성이라고 하는 기능 안에다가 저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려줘서 실행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를 article write를 쳤어요.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죠. 그러면 여기서 입력받은 제목과 내용이 쿼리에 세팅이 돼서 DB 쪽으로 날아가야 우리가 원하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지금 이 메인에 있는 article write랑 JDBC insert test랑 어떻게 합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얘를 실행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50분까지 쭉 고민해 보시고요. 수업은 50분에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수업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보시죠.